자, 오늘 이제 마지막 단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되는 측면이 필요합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저희가 여러분 얘기해 준 바에 의한다면은 학습 목표에 맞춰가지고 다른 작품과의 연계성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은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심하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문제들마다 한 번씩 따져보면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것도 정리해서 여러분들 그 자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마지막 당이라고 하는 요 소설인데요. 자, 지금 앞부분에 24페이지,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자체는 문학 활동에 대한 이러한 그 잠깐 문학 활동, 문학 작품에 대한 이러한 그 사회 문화적 가치 수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자체에 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연계성이 뭐 이렇게 언급을 안 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냥 우리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당이란 내용서부터 그냥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그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기 제재 선정 이유 자체가 마지막 땅은 이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지켜나가고자 하는 강노인과 땅을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보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해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두 가지 이러한 인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먼저 지금 현재 강노인에 대한 측면과 그 다음에 땅을 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려는 이익 창출을 갖다 노리려는 이러한 인물들.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요? 바로 땅이라는 걸 가지고 자, 그러니까 강노인과 그 다음에 이익 창출 이들을 갖다가 볼 때 땅을 갖다가 이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보는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 강노인은 땅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가치를 갖다가 중시 여기는 이러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 이익 창출을 노리는 이러한 인물들이 따로 또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의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땅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이러한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택지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1980년대 도시 변두리 그래서 원미동을 배경으로 사회상을 붙여이고 사실적으로 그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1900 아무래도 80년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하게 되면은 이제 60, 70년대 도시화 이러한 그리고 또 아무래도 산업화 과정을 거쳐온 이러한 단계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가 포화가 되니까 이제는 주변 이제는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이라든지 혹은 부천이라든지 안양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이러한 수도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한참 개발이 일어났던 그때 당시를 갖다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부분도 택지 개발이 한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기를 갖다 얘기하기 때문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역시 어떻습니까? 무엇을 중시하는 물질적 가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모습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어떻게 인간성은 말살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측면, 그죠? 그래서 이익적 가치와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한 이러한 하나의 딱 진정한 가치를 갖다가 논하던 이러한 시기에 대한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측면이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작품에서는 서로 다른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들의 대립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다양한 이러한 삶의 가치를 갖다가 이해하고 자신의 관점과 가치관에 따른 작품을 주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수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래를 보시면 현대소설, 단편소설, 세태소설, 연작소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태소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당시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이야기한 소설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세태소설이다라는 측면이고 연작소설에 대한 측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 원미동 사람들이라고 하는 소설 자체가 전체 11편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단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단편 소설 중에서 하나의 일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세태적, 일상적, 비판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0년대에 이러한 당시의 모습을 갖다가 비판하고 세태를 갖다가 일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이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재는 땅을 둘러싼 강릉인과 원민동 사람들의 갈등을 보여준다.
주제적인 측면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보시면 자본주의적 이러한 도시화의 쇠퇴와 그 다음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다 얘기하고 있다고요.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 가치가 몰락하고 그 다음에 물질주의가 팽배해진 이러한 그 사회 현실 속에서 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그러한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양규단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크게 언급성을 하지 않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지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땅이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땅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할게요. 중략 전과 중략 이후로 나눠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눌 테니까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볼게요. 근 열흘간 바람 억세게 불었대요. 지독한 코센 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 과자 껍질 어수선히 흩어져 있대요.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고요.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공터에서 불을 사르기도 했고요.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서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리고 올라가 미동지보다 얇은 이란 그름이 나방떼처럼 떠돌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이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도시적인 모습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오히려 굉장히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이러한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 부분에서는 지금 배경을 묘사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배경 묘사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느냐? 아직은 지금 현재 개발되지 않은 땅이란 측면, 그죠? 아직 개발되지 않은 이런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현재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짐을 포집 아들, 자, 큰아들 상수,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의 딸 경욱이, 말썽 꾸리기 진만이 우르르 몰려 나왔대요. 자, 아이들을 뭐 했어요? 낳아야겠어요. 자,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열거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바로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이렇게 불씨 옮겨 붙이기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아이들의 불장난하는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도시에서 보기 힘들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자체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공간을 갖다 얘기하는구나 라고 보시겠죠? 한참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미롱 아이들은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법을 예당치 배운 적이 없답니다. 그리고 눈 뜨면은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 놀았대요. 하루 온종일 아이들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그래도 막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 이런 모습 보이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집에서만 지금 왁자지껄하는 모습인 거고 참 밖에 나가서 왁자지껄하는 그런 때가 좋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참 그립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그 동네에 이러한 그 떠들썩한 분위기를 갖다 형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떠들썩한 분위기를 보여준다는 것은 한참 지금 현재 이 동네가 개발이 막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측면, 그죠? 그래서 막 흥성흥성한 분위기 이를 갖다 형성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불장난은 짜릿한 재미를 앞두고 운전할 리 없다라고 했고요. 아이들 뭐 얼굴 검댕투성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손을 댄 아이가 울고 있고요. 그 원미 지물포 주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좀 빠르게 읽어 나갈게요. 자, 그러면서 원래 자 원미 지물포 주씨 갑작스럽게 원미 지물포 주씨가 나왔어요. 지물포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보면은 벽지나 혹은 장판이나 이런 것들을 팔던 그런 공간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불 붙으면 큰일 나요. 자, 그러니 이분이 먼저 나오셨겠죠. 원래 부산의 미장이 기술로 벌어먹다가 어찌어찌 부천시 원미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을 뭐 하고 있어요?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배경을 갖다가 묘사해서 소개하고 있었고 지금 여기서는 인물을 갖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 볼 때 여기가 어디다? 소설의 발단 파트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엮어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물포가 바로 공터 옆에 첫 집인데 불씨가 녹여붙으면은 큰일 난대요. 자, 그래서 우락부락 몸짓으로 뛰어나 호통치면 아이들은 꽁무니 빼고 달아나고요. 행복사진관 셋째 딸 3살 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 벗겨져 넘어지는 통에 울고 있습니다.
산인관 엄씨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이렇게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나이래요. 자, 산인관 엄씨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자, 사신관 엄씨도 지금 소개하고 있고요. 자, 누구누구 있는지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서 또한 첫째는 엄지, 둘째는 엄선이, 셋째는 엄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네, 요것도 나이를 쓰니까 열거라고 쓰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는 자, 오른쪽에 잠깐 정리를 할게요. 소설의 공간인 바로 원미동을 갖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미동이라는 공간 다시 한번 본다면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땅이다라는 측면이었고요. 개발이 되지 않았다는 건 지금 한참 개발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왜냐하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던 시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렇다는 걸 보여주고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한참 막 여기 자체에서는 흥성거리는 막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공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런 걸 갖다 엿볼 수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시물포 주시도 부처 부산에서 올라왔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 행복사진관 엄씨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이들 같은 경우 볼 때 부천이라는 공간에 이렇게 원래부터 살았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고 외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참 도시화가 굉장히 또 외곽으로 활성화되던 시기이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당시의 세태를 갖다가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엮여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소박하고 활기찬 풍경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주씨와 행복사진관 엄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소박한 인물들이라는 측면. 그렇다는 것은 이 글 자체가 인물들은 소박한 인물들, 우리 주변의 인물들을 바탕으로 글이 쓰여졌구나 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물포 주씨가 구두발로 대충 이렇게 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리고 가면 마지막 등장한 사람이 있대요. 강만성 노인입니다. 자, 바로 강만성 노인. 저 위에 얘기했었던 바로 일명 강노인이라고 하는 바로 이분입니다. 자, 그래서 강만성 노인인데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강노인 모르는 이가 없대요. 강노인이라고 부르면 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된답니다. 이분은 땅 주인. 지주가 바로 땅 주인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존의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립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나 겨울이나 아주 굉장히 난립판을 겪어야지만 이 동네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네요. 자, 그리고 1m 80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노인, 언제 보아도 망리꼴 차림새. 자,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듯 싶고요. 검붉은 얼굴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 씩씩한 걸음걸이. 자, 그래서 항상 노상 걷어붙인 체인이라 팔뚝에 꿈틀거린 힘줄 따위를 보느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치 어려웠다고 하고요. 목소리도 우렁차대요. 자, 밭에 일하다 용문하고 소리치면은 저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2층 집에 있던 막내 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가 나왔어요? 네, 강노인의 외양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자, 이 부분에 강만성 노인에 대한 외양 묘사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그렇다면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자, 이 외양 묘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성격은 어떻겠느냐. 자, 여러분. 외양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격을 갖다 뭐하고 있어요?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선 성격 제시가 뭐가 돼야 돼요? 네, 당연히 이 자체는 간접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강노인의 성격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에는 직접과 간접으로 얘기하는데, 직접 같은 경우는 바로 어떤 거였어요? 직접은 바로 인물에 대해서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참 착하다, 씩씩하다, 열심히 노력한다 라든지 하는 이러한 직접적인 언급을 한다는 반면에, 간접적인 것은 이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이나 혹은 아니면은 이 사람의 대사를 통해서 우리 독자가 짐작하게 만든 이런 것을 갖다 얘기하죠. 그죠? 자, 그렇게 기억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국교과서 날개 문제 보기 잠깐 볼게요. 자, 보면은 외모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성격은 꾸밈이 없다. 그 다음 씩씩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성격임을 짐작할 수 있다라는 측면. 오른편에도 보시면은 강노의 특징해가지고 외양을 통해서 좀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에 비해 풍채가 좋고 건강하다. 자, 꾸밈이 없고 씩씩하고 주관이 뚜렷하고 당당한 성격이라는 건데 성격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양 묘사에 대한 것은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성격을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도 혹시 뭐 사실은 중학교식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기억을 해둘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남 부동산 박씨의 동업자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 강남 부동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이 나오고요. 자, 거기에 보시면은 박씨하고 그 다음에 마누라이기도 한 고흥댁, 그죠? 여기에서는 이제 박씨와 그 다음에 고흥댁, 자,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한 이런 말을 주고받은 적이 본 적이 없노라고 하네요. 이날 이때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23통 일대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데 강로이 말고는 가장 오래된 이 동네에 터를 잡고 있는 가게가 바로 강남 부동산이래요. 그렇다면 강로이는 바로 어떻게 이 동네에서 가장 먼저 터를 잡았던 분들, 그다음 강남 부동산이 두 번째로 터를 잡은 이런 사람들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사진관 없이나 원미동 이렇게 지물포 주씨 이들은 모두 다 어떻게 사실은 여기 사람들은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동네도 이제 막 활성화되고 있는 동네구나라는 걸 엿볼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더 보면은 또 거기 뭐 헐값의 원미동 땅들이 황금값이 되기까지 박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라고요. 한참 뭐가 이루어지는 곳 바로 여기는 원미동 지역이 지금 현재 택지 개발이 그죠? 원미동이라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택지 개발이 한참 이루어지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아, 여기서 하나만 또 얘기할까요? 우리 원미동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지명을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적인 지명을 썼기 때문에 뭘 보여줘요? 바로 사실성, 그죠? 바로 사실성인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혹시라도 선지에 살짝이라도 언급할까봐. 자, 그런 다음 계속 갈게요. 헐값에 이러한 어쨌든 원미동 땅이 황금값이 되기까지 활약이 눈부셨대요. 자, 한때는 개포동에 이러한 그 강남 땅을 떡 주무르던 큰 손이었는데, 자,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 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서 별 볼 일 없는 거강꾼이 됐대요. 자, 그래서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원미동에서 한 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을 이의를 제기할 사람 아무도 없대요. 왜냐? 한참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 중간에서 이것을 갖다가 중개상이 필요해요. 그 중개하시는 분들이 바로 누구? 이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분들은 거기에서 굉장히 좀 많은 것을 이익을 얻었다라는 측면이겠죠. 자, 청소부가 쓰레기를 태운 공터도 강남 부동산에 계약서 쓰고 강로인의 팔아넘긴 땅이랍니다. 2층 상가 벌써 4채가 되지만 도로편에 공터는 아직 세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래요. 한참 그러니까 막 일어나고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또 보였어요. 소방도로 왼쪽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 덩어리로 셋이 있대요. 건재사에게 빌려주고요. 시멘트 모래 따위 가득 들어차 있대요. 그리고 강동인이 해마다 나머지 땅에서는 채소를 갖다 가꾸고 있대요. 큰돈이야 못돼도 그럭저럭 가용에 쓸만한 알뜰한 밭이랍니다. 가용이라고 했어요. 집에 드는 이란 살림에 쓰이는 이란 비용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자, 강릉인 이제 제 밖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갖다가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한가 싶으면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그러한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밭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들이 이렇게 둘이나 되지만 어느 놈 하나 생활부부터 둘 자식은 없어서요. 건재산과 2층에 새 사는 이가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노인 땅이 시가앞에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아들이 둘이나 있대요. 자, 그런데 생활비를 보태줄 자식이 없대요. 그렇다는 것은 아직 그 자식들이 본인들의 이러한 그 뭐라고 할까요? 위치에서 좀 힘겹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이러한 그 형편이구나라는 것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 강요인 한 쌓고 이렇게 푸성기나 가꾸겠다 고집부린데요. 임자가 차례로 나타났는데 절대 땅 팔지 않겠다고 강노인 고집이 막혔대요. 그렇다면 강노인 어떤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 여전히 반농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은 강노인의 땅만이 개발되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강노인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봄에 나왔어요. 맨발 위에 신은 검정 고무신 끌고 자신의 밭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발단 파트인데요. 보면은 오른편에 강노인이 팔지 않은 땅, 자, 동네에 미치는 영향이래요. 아무래도 강노인이 땅을 팔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다면은 막 건물들이 들어차 있는데 그 들어찬 한가운데에 그냥 밭이 하나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저기 광교 지역이나 이제는 분당에 이제 신분당 쪽 가게 되면 아주 높은 빌딩들이 들어차 있잖아요. 네, 강남만 생각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공간 한가운데에 보시면 누군가의 땅에 이렇게 그 밭이 이렇게 해서 거기 채소가 가꾸고 있어요. 정말 신기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땅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주변에 이런 고층 빌딩들이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간을 빨리 이제는 개발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변이 개발되지 아직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에 이미 있어요. 있는데 그 옆편에 보시면은 강릉의 땅만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밑에 강릉이하고 박씨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요. 요 밑에 이제 내용이 이제 전개 파트에 나오는 건데, 아무래도 전개 파트 발단 부분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현재 배경과 그다음 인물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전개 파트에 가게 되면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갈등 관계가 이제 서서히 막을 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로 강노인과 이익 창출을 위한 사람들, 바로 이익 창출을 위한 사람이 가장 눈에 보이는 게 누구였어요? 바로 여기, 바로 강남부동산 박시혜와 고흥태 얘기했죠. 그죠? 이들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강노인과의 갈등의 첫 번째 이러한 인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씨는 강노인 땅을 팔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유하는 이런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네, 그러면은 발단 부분 핵심은 간단하게 여러분 체크해 봐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밑에 전개 파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괜히 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 일일이 골라내다가 한두 둑 갈아엎은 뒤에도 자,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고 돼 있어요. 연탄재를 뿌려놨어요. 자, 연탄재는요, 진짜 재예요. 쓸모가 전혀 없어요. 이 자체는. 그런데 연탄재를 갖다 연탄재 쓸 때 있긴 하다. 밖에 이제 뭐죠? 한 겨울에 이제는 밖에 얼음이 얼어 있으면 얼음원이란 그 위에 지금은 뭐 다른 걸 뿌리지만 예전에는 거기다가 연탄재를 뿌리고 그래서 거길 아무래도 사람들이 미끄럽지 않게 다니게 했었던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연탄을 떼는 공간이 사실은 그렇게 드물다 보니까 그런 걸 잘 쓰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 연탄재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 자체는 연탄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눈으로 못 봤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연탄재는 이거는 뭐 당연히 시대적 배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네요. 자,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를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이렇게 내놓았던 꼴이랍니다. 서울 것들이란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자, 서울 것들이란 아무것도 아닌 표현인 것 같은데 이 한마디 속에는 강노인의 심정이 아주 크게 담겨 있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동네 사람들에 대한 강노인의 부정적인 이러한 심리가 이 서울 것들이라는 말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봐주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도 교과서 날개도 나와 있어요. 바로 땅의 소중함을 모른 채 자신의 밭에 연탄재를 내다버린 동네 주민들의 몰상식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음을 갖다 나타낸 표현이 가는 거. 자, 봐둘게요. 자, 그러면서 강도인은 끙끙거리다가 토막난이라는 그 욕설을 내뱉고요. 괭이를 내던지고 밭 끄트머리 걸어가 사이 자 박씨가 나오네요.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 테 안경을 쓰고 머리를 기름을 이렇게 착 발라 넘겼대요. 이 모습 역시 또 아까 우리 강노인을 나타낸 것처럼 외양 묘사를 해주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서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의 괴롭기 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매번 자신에게 와서 땅을 팔라고 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노인은 박씨 보기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박 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지금 보시면은 강노인이 뭐 하고 있어요? 강노인의 심리를 그대로 갖다 얘기해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강노인의 심리를 제시해주고 있다. 누가? 서술자가. 서술자가 직접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 글 자체는 바로 뭐다? 딱 봐도 서술자는 이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밖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 3인칭인 거고요. 3인칭이면서 모든 강노인의 심리를 갖다 그대로 제시해줬다. 라는 것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강노인을 눈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서술자가 이 글의 주인공은 강노인이에요. 그럼 이 강노인의 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도 표현돼요. 중요한 것이 바로 등장인물의 바로 눈을 통해서 등장인물의 눈을 통해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고도요.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라는 표현 말고 여기서는 하나의 이러한 특정한 인물 요거 자체가 등장인물 말고 특정한 인물을 통해서 라는 이러한 표현도 자주 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억을 한번 해주세요. 시점에 대한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러한 박 씨의 면상을 보는 게 괴롭대요. 자,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 은근히 회유하고 거듭하니까 지난 겨울부터는 이렇게 임자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 나섰다고 집가에 찾아와 감언이설을 늘어놓았답니다. 감언이설, 네, 여기서는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뭐 표현이죠. 자, 그래서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 길 이쪽 저쪽 쌍둥이 빌딩을 짓겠다. 부천 명물로 만들 것이다. 거기다가 위락시설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 썼습니다. 자, 1층에 상가, 2층은 사우나, 3층에는 헬스클럽 쭉 나열했어요. 네, 역시 열거법 얘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칫국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벌러 다니다 봅니다. 영감님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라고 했어요. 누가?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애를 쓴 인물들은 누구다? 자신들이다 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회유의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자신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다. 우리의 노력을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노력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봐주셔야 돼요. 체크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한 박 씨가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 뒷따라 나온 동업자 고우떼기 뒷말을 거둔데요. 자,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진 애를 썼구만요. 라면서, 그러면서 우리사 새빵이나 얻어주고 소개료 받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리 애를 쓴 것이야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 그런 것이다 라고 했대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그만큼 애를 썼다는 것 좀 알아달라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타부타 말았고요. 박씨가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한번 생각해봐라.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니 청당 100만원 이상 팔아넘기기 쉬운 일이니까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88 올림픽, 네, 여러분 88 올림픽을 모르시죠? 그죠? 자, 88 올림픽 예전 80년대에 우리나라도 올림픽 아시안 게임을 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대적 배경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 네. 자, 그러면서 자, 이렇게 부천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신문 방송으로 떠들어 싸우니 자, 지금 현재 2, 3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그러니까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니까 지금 팔자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에 나섰을 때 후딱 팔아치우시오. 자, 그러면서 아무리 기다리셔도 임자 더 오르기 어렵다 라면서 경국이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야단인디. 경국이 할머니가 누구? 바로 이 강노인의 바로 부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강노인, 그렇죠.
이 경국이 할머니 이제 아무래도 이제는 그 할아버지한테는 안 되니까 이제 할머니까지 거들먹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측면인 거죠. 자, 그죠?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회유책은 자신의 노력을 좀 알아달라. 두 번째 회유책 같은 경우는 땅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을? 바로 여기서 그 경국이 할머니, 다시 말하면 강요인의 아내도 자신들의 생각과 똑같다라는 세 가지 이렇게 정리해 볼 것 같아요. 자, 근데 또 있어요. 자, 고흥 때 이제 강로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섰는데 아무 대꾸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해요. 네 번째 줄. 아직도 유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나 이렇게 그 영감님 마음에 맞게 조정해 봅시다. 라면서 그래서 금액 조정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네 번째 회유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글에 박 씨의 회유책으로 알맞지 않은 거 물어보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꼭 좀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30페이지 오른쪽에 보면은 거기 3개, 그 다음에 31페이지 오른쪽에 본문 핵심에 보면은 하나, 해서 합이 4가지가 이게 바로 박씨 부부의 회유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억해 두세요. 자, 체크해 주시고 필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어쨌든 땅값 따위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누차했건만 어쨌든 박씨의 말본세는 똑같답니다. 또 했습니다. 서울 것들이란 표현을요. 역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복덕방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린 뒤에 한마디 내뱉었대요. 저들 내외가 전라도 사람이라는 건 모르지 않지만 어쨌든 모두가 다 서울 끈앞풀들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밑에 도대체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업 냄새라면 질색 자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된 것이라니까 하면서 강도인을 팽개쳐 두었던 괭이자루에 묵은 이러한 밭 흙을 갖다 대충대충 털어내고는 밭을 일구기 시작을 하세요. 자, 그리고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마갈놈의 연탄재 산같이 내다 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괘씸하대요. 자, 그래서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입니다. 강노인에게 있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인 거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강노인 같은 경우는 지금 두엄을 갖다 거기다 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뭐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의 밭에다가 연탄재를 뿌리고 있거든요. 연탄재 갖다 버리니까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동네 사람들의 갈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강노인에게 있어서 바로 이익 창출이 되는 이러한 그 사람들과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갈등은 바로 누구? 강남부동산과의 갈등이었다면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은 바로 누구? 동네 사람들. 그죠? 동네 사람들이 이들과의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구나 라고 이렇게 엿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갈등의 원인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다? 밭에다 뿌리는 두엄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과 동네 사람들이 밭에다 뿌리는 바로 연탄재 때문에 강요인이 힘들었다는 거죠. 그죠? 양쪽이 다 쌤쌤이네요. 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렇게 모조리 다 실어졌어요. 자, 그래서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 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인 인분의 일일까지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마에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했답니다. 냄새가 좀 굉장히 고약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수확을 거두던 것도 요 몇해 아주 그렇게 뭐 별로 좋지 않았나 봐요. 자, 그러면서 매년 겨울에다 밭은 쓰레기장이랍니다. 용문이 녀석 시켜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밭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 버린 동네 사람들 지키자고 했는데 허사래요. 올 봄도 트럭 한 대분이나 되는 연탄재 생돈 들여 치웠대요. 어우, 굉장히 많이 뿌린 거예요. 트럭 한 대분이면. 자, 그래서 어쨌든 2층 상가 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니 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동네다 보니까 4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인데 쓰레기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날에 연탄재 꼬박꼬박 다니곤 있지만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연탄재는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니까 뭐 하루는 쓰레기, 하루는 연탄재인데 그걸 지키지 않고 그냥 뭐 아무 때나 그냥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연탄재 안 가져가지 해서 못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측면인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박고라니가 밉다고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과 강노인 간의 어쨌든 갈등 관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강노인이 두엄을 뿌리고 하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여름에 싫다 해서 화가 났어요. 대신에 겨울 되면은 바로 강노인의 밭에다가 연탄재나 쓰레기를 갖다 버리니까 또한 강노인은 그게 싫다 해서 양쪽에 지금 갈등 상황이라는 측면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날 강노인 대회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에 똥칠해놨다고 따졌대요. 자, 동네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왔어요. 바로 누구? 정미 엄마. 네, 정미 엄마가 또 역시 갈등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자, 강노인 마누라는 어쨌든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주냐 해주라고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노인은 딸 하나와 아들 넷 있는데 기대만큼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허망하대요. 자,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두었으니 거두어드리는 게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어쨌든 강노인과 그 다음에 박씨와 보응댁, 자, 강남부동산의 갈등을 갖다 보였어요. 강남부동산은 땅을 팔자 강노인은 묵묵부답 팔지 않겠다라는 측면이고요. 동네 사람들의 갈등이 있었어요. 여름이 되면 강노인이 두엄 뿌리다 보니까 냄새 때문에 싫었고요. 대신에 동네 사람들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했던 것 때문에 강노인이 싫었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렇게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어쨌든 땅을 두고 이뤄지고 있는 이러한 갈등 관계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전개까지 살짝 보았고요. 갈등 상황까지 파악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하고 위기, 절정, 파트부터 계속 쭉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